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뉴스 몇 가지 챙겨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의 소재가 된 연쇄 살인 사건의 재수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1년 만에 마무리가 된 건데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발생한 1986년 이후에 34년 만이고요. 경기 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췄고 이춘재가 14건의 살인과 9건의 강간 사건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포함해서 이춘재가 저지른 범행은 지난 2006년 4월 2일에 공소시효가 끝나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산 햄버거병 사태에 이어서 부산과 울산에서도 집단 식중독 증상이 발생해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36명의 의심 환자가, 울산의 고등학교에서는 13명의 환자들이 식중독 증상을 보이면서 고열과 구토에 시달리고 있는데 현재 햄버거병의 원인균인 장용혈성 대장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확한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다주택자 참모들에 대해서 이번 달까지 한 주택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팔아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비판이 거세지면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에 대한 극약 처방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비서관급 이상으로 현재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 가운데 다주택자는 12명인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날은 굉장히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어서요. 오늘 더위와 함께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오늘 경기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더운 날이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 17도에서 21도로 출발해서요. 한낮에는 23도에서 30도까지 훌쩍 오르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3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행복진료실, 오늘 진료해 주실 의사 선생님 두 분입니다. 장민욱 신경과 교수, 모사원 한의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행복한 아침에 2차 남매죠. 이보은 요리연구가와 차윤한 식품생명공학 박사 함께해 주시고요. 또 행복한 아침, 행복진료실 행복가이드입니다. 금요일의 남자 배동성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오늘은 뭐 30도까지 간다고. 네, 굉장히 덥죠. 네. 특히나 올여름 시작하면서부터 역대급 더위가 찾아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건강관리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여름, 이 무더위와 관계된 질환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배동성 씨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제가 3가지 힌트를 드릴 텐데요. 이 힌트를 보시고 이 질환은 과연 어떤 질환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분도 맞춰보세요. 네. 자, 첫 번째 힌트 함께 보시죠. 자, 응급차입니다. 자, 이 질환으로요, 응급실을 찾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 질환은 무엇일까요? 네.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네네. 쓰러지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응급차에 실려가는 거면 그렇죠.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네. 잘 모르시겠죠? 네. 심장 질환하고 폐렴하고요. 단일 질환으로 3대 사망 원인의 하나라고 합니다. 이 질환. 무섭죠? 3대 3. 아니, 뭐 네네. 3대 사망 원인이면 이제 암 이런 암 것은. 떠오르는 근데 거. 암은 급성으로 바로 쓰러지고 이런 게 아니죠. 그렇지는 않죠. 네, 역시 심장이면은 우리가 네네. 막
갑자기 왜 이렇게 하고 막 쓰러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거?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힌트 좀 드리겠습니다. 아, 예. 힌트가 세 가지니까. 네. 두 번째 힌트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산에 사는 51세 김승진입니다. 어느 날 이가 빠지기 시작하더니 오른쪽에 마비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 운동을 하고 술 한잔 먹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이 병 진단을 받았고 지금은 열심히 재활 중입니다. 이분의 제보 전화 뜻이 뭐냐면 네. 지난 여름에 이 질환이 찾아와서 재활 중인데 이 질환이 오기 전에 이가 빠지고요. 이가 빠진다. 네. 그리고 한쪽이 마비가 왔대요. 네. 이 질환은 무슨 질환일까요, 여러분? 아니, 뭔지 무섭죠? 모르겠지만 굉장히 무서운 질환인 무섭습니다. 건 확실하네요. 질환이 오기 전에 이가 빠지고 한쪽이 마비 마비 오고. 근데 이가 빠졌다니까 이가 네네. 빠지나? 안면마비인데 무슨 이가 빠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네. 자, 마지막 힌트 갑니다. 여러분, 결정적입니다. 네, 힌트 함께 보시죠. 차윤아 교수. 타교수인데요? 타교수가 금박해요, 이게? 결정적인 힌트라. 왜냐면 본인이 줄 거 아니에요. 과식으로 인한 배탈 설사. 배탈. 뭐 그럴 수 있네. 아니면 아니, 배탈 급체. 설사로 이가 빠져요? 마비가 오고? 네. 과식. 아까 식중독인가? 네네. 아니, 느낌이 딱 이거 아니세요? 네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렇죠. 네, 딱 그거네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 병이 잠깐 왔다 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 병 때문에 이 머릿속에 이 사진을 찍으면 그 흔적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뭔지 모르겠는데요. 머릿속에 흔적이 남아? 머릿속에? 머리? 그러면 뇌 쪽인데. 뇌? 네. 자, 그러면 저 행복진료실 오늘 주제 공개합니다. 여름 뇌졸중. 뇌졸중, 그냥 아니, 뇌졸중도 차 아니고 박사님이 여름 뇌졸중. 뇌졸중이 살짝 왔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한참 일하고 있었던 이제 40대 초반이었는데요. 그때 기억에 저희가 이제 학교 특성상 야간반이 있어서 금요일 야간 이제 마지막 4, 5, 6교시 수업을 하러 들어갔는데 어떤 증상이 갑자기 오냐면요. 앞이 갑자기 안 보인다. 이제 앞이 깜깜해진다라는 게 어떤 말인 줄 알겠고요. 강의를 시작을 해서 강의를 하는데 제 스스로 머릿속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말이 헛나가고 있다. 분명히 나는 이런 말 하고 싶은데 다른 말이 나가요. 그리고 횡설수설한다는 그런 느낌. 마치 술 먹고 들어온 것처럼.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한 30분 강의, 60분 강의인데 30분 강의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서 또 한 30분 쉬어야지만 또 강의를 하고 어쨌든 강의를 어렵게 끝냈는데 마지막 강의쯤 되니까 이제 정상으로 좀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별일 없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전문가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게 뇌졸중의 일부 증상이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살짝 왔다 갔으니까 다행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마지막 강의쯤에 돌아오셨다는 거는 한두 시간 안에는 좋아지셨다는 얘기네요. 이런 걸 바로 미니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미니뇌졸중은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조 증상처럼 나타나는데요. 이 미니뇌졸중을 겪었던 분들 3명 중 1명은 결국에 3개월 이내에 큰 뇌졸중이 돼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 증상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요. 차 교수님처럼 증상이 잠깐 생겼다가 24시간 이내에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니, 저 눈 감고 들으니까 조승우 씨가 나와서 얘기해요. 그럼 강생님, 제가 지금 병원에서 이렇게 검진을 받아보면 네. 고지혈증으로 나오거든요. 네. 고지혈증도 뇌졸중의 위험 요소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이 혈관성 질환의 고지혈증이 상당히 중요한 기여를 하기 때문에요. 고혈압, 당뇨와 함께 3대 원인 질환으로 꼽을 수가 있고요. 이 굉장히 뇌졸중은 많이 발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2초에 1명씩 환자가 발생할 정도고 국내에서도 5분에 1명씩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뇌졸중은 사망률도 매우 높아서 약 46% 정도의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기도 하고요. 또 뇌졸중 때문에 더 무서운 것은 큰 후유장애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뇌졸중 환자 3명 중 1명은 이 남들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후유장애를 앓기도 합니다.
아니 3명 중에 1명은 정상 활동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걸리면 큰일 나겠네. 큰일 나죠. 네. 심지어 단일 질환으로는 암보다 뇌졸중이 이 사망을 더 많이 한다. 이런 얘기라 정말 무서워요. 예. 네.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보면서 네, 설명 네, 마저 그러시죠. 들을까요? 네. 일단 이 뇌졸중 하면요. 뇌의 혈관이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요. 네. 좌측에 보이는 것처럼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오른쪽에 보이는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다 뇌졸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이 혈관 문제 때문에 뇌가 일시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마비 상태에 이르는 그런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무서운 뇌졸중 대부분은 사람들이 겨울철이 위험하다고 네. 생각들을 하세요.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이 여름철이 사실은 더 위험합니다. 아니 혈관이 수축하고 이러니까 갑자기 온도 변화도 크고 그럼 겨울철에 많이 겨울철에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쓰러지시는데.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 날씨의 영향으로 인해서 혈관이 수축되는 겨울철이 위험하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통계 자료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이 통계 자료를 보시면 12월 한겨울철보다 바로 지금이죠. 7월 달이 그러네요. 10,000명 정도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뇌졸중 환자의 약 34% 정도는 여름철에 발생을 하는데요. 이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여름철에 온도가 1도가 올라갈 때마다 사망률이 2%씩이나 상승한다는 미국 심장학회의 발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더 주의해야 되는 거죠. 네. 실제로 저희 이제 병원에도 보면 여름철에 다른 질환인 줄 알고 오셨다가 알고 봤더니 이게 뇌졸중 전조 증상이었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한의학에서 이 뇌졸중을 중풍, 풍이 왔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드리게 되는데요. 특히나 또 이 여름에 오는 뇌졸중을 여름 서자를 이용해서 서풍이라고 병명가에도 따로 있을 정도로 여름 뇌졸중은 그 원인도 또 해결 방법도 달리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여름 뇌졸중, 서풍은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 바로 대부분 오전에 아침 일찍 발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특징이 있네요. 아니 근데 걱정이 올 여름이 역대급 더위가 찾아온다고 그러고 열대야 기간도 길어질 것이다 그러고 근데 여름에 뇌졸중 위험이 더 높다니까 걱정이죠. 여름에 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혈관도 늘어지나? 행차게 그렇죠. 그런 거야? 이거 우리가 여름철에 더위 먹으면은 완전히 그냥 축 늘어지게 되잖아요. 네. 힘이 없을 때가 사실 있어요. 혈관도 축 늘어지게 됩니다. 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기온 때문에 혈관이 이완되게 되는데요. 사실 이완되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뇌 쪽으로 올라가는 혈관인 경동맥 쪽에 협착증이 있다거나 뇌혈관에 실제 협착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연세가 드실수록 많아지는 자율신경장애, 누워있다 일어나면 갑자기 어지러움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수분 섭취도 좀 적어질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원인들 때문에 축 늘어진 혈관이 오히려 뇌 쪽으로 올라가는 혈액량을 줄이게 돼서 뇌에 피가 부족한 상황에 연출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뇌졸중 하면 우리가 이 온도 차이가 있어서 발생한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라도 우리 겨울이 위험하다고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요즘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에어컨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날씨의 온도 말고 우리 실외와 실내의 온도 차도 크다 보니까 이 역시도 뇌혈관이 느낄 때는 똑같아요.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게 돼서 이 뇌졸중,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름 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가 있느냐? 이제 열대야. 그리고 모기. 이런 것들이 우리 아침에 모양, 어제 잠을 못 잤어. 이렇잖아요. 이렇게 잠을 못 자는 것도 이런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데요. 그러네. 실제로 8시간 이하로 수면이 부족할 경우 뇌졸중의 발병이 늘어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수면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 여름이 되면 수면의 질이 뚝 떨어져요. 왜냐하면 덥고 땀나고 뭔가 꿉꿉해서 자꾸 자다 일어나고 막 이런다고요. 이런 것도 영향이 있겠어요. 그렇죠. 이 여름철에 뇌졸중이 증가하는 또 다른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네. 더워지는 날씨로 맥이 풀리고 또 온도 차이가 극심한 것도 물론 문제지만 하지만 손까딱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맥이 풀리게 만드는 바로 이것 때문에 뇌졸중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 근데 느낌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딱 그래요 지금. 그래요? 아니 지금 맥이 없고 힘이 없고 힘이 없어요?
와, 지금 앉아있는 것도 좀 힘들고 그러네. 거기 저 진료 좀 보시죠. 모 선생님 가서 진맥 좀. 네. 우리 이 여름철에 우리를 약간 어지럽고 또 맥이 풀리게 만드는 바로 이것, 뇌졸중을 부르는 이것은 바로 만성 탈수입니다. 탈수. 탈수. 그래, 여름에 이거 조심해야죠. 탈수 올 수 있죠. 맞아. 네, 그렇죠. 수분 보충해야 된다고. 네, 우리 몸은 알게 모르게 계속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우리 안경 닦을 때 하고 숨을 불어내시면 수증기가 나오잖아요. 아, 그것도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그런 수분의 양이 500ml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인데요. 맞네. 여름철에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이 양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어서 최소 700ml 이상의 수분이 빠져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면요. 혈액이 일단은 끈적끈적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끈적해지면서 당연히 혈액의 점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고혈압이나 당뇨의 위험성을 더 높이는 데도 일조를 하게 되지만 점도가 올라간 혈액 그 자체가 혈전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고 기존의 동맥경화 같은 협착증이 있는 환자분들이 덜컥 혈관이 막히게 되는 원인으로 작동하게 되기도 합니다. 좀 탈수가 오면 혈관에서 다양한 변화들이 생긴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 이게 탈수를 좀 걱정해야 되는 분들 첫 번째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 자, 일단 뭐냐면은 어르신들이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요. 물을 흡수해서 보충하는 기능도 떨어지셔요. 그래서 탈수가 발생될 수 있고요. 또 신경 조직이 좀 노화가 늦은 편이긴 맞지만 어쨌든 연세가 드시면 신경 조직이 늙게 되거든요. 그러면 신호를 늦게 줍니다. 뭐냐? 목말라. 몸에서 지금 물이 부족해요. 이런 신호가 늦게 오니까 먹어야 될 타이밍을 놓쳐서 또 탈수가 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젊은 분들. 왜냐 이제 피서 가야 되니까 다이어트, 살 뺀다고 이제 땀이 빡빡 나도 체중이 주니까 그걸 버티시는 거죠. 특히 이제 뭐 이제 다이어트 약 같은 거 드시면 또 거기에서 이렇게 이뇨작용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수분이 쭉쭉 빠져나가는데 의도적으로 보충을 안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만성 탈수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름철 탈수의 위험성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네요. 그렇죠. 네. 이걸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우리 한의학에서도 이 탈수가 뇌졸중이 오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탈수 그러면 감이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기진맥진. 알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딱 오시죠? 늘어지죠. 탈수가 딴 게 물이 빠져서가 문제가 아니고 그 물이 빠지면 이렇게 기도 풀리고 맥도 풀리고 기운이 다 빠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제가 아까 이 여름철 뇌졸중은 오전에 많이 발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우리 기운 다 빠진 상태에서 어찌됐든 하루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제 아침에 눈을 떴어요. 밤에 잠 못 자고 기운 축축 처져 있는데 회사 나가야 되죠. 그게 또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확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좀 뇌혈관에 영향을 끼쳐서 오전에 이렇게 풍으로 쓰러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게 됩니다. 실제로 또 제 환자 중에서도 전날까지 계속 운동 평소 하듯이 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운동 끝나면 사람들이 술을 한 잔씩들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무셨는데 이분은 한 20-30년 동안 평생 5시에 일어나서 마라톤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일어나질 않더래요. 그 와이프가 아이고 이제 이분도 늙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안 깨웠는데 나중에 가서 봤더니 혼자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마비가 있어요. 본인의 마비감 때문에 불렀던 거죠. 그래서 그 와이프분이 내가 좀 빨리 찾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되게 미안해하고 이분이 후유증이 좀 남게 됐거든요. 좀 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좀 오전에 항상 이 뇌졸중을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아까 우리 사례자도 52세 그 남자분 그분도 운동하고 한잔하고 잤는데 못 일어나서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이 탈수가 뇌졸중의 한 원인이 된다. 그러면은 이 목마를 때마다 물을 참지 말고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 마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 뇌졸중을 부르는 탈수, 오늘 말씀드리는 이 만성 탈수는 쉽게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내가 몸이 적응이 돼 있어서 전혀 목이 마르지 않고 느끼지 못하죠. 그러게요. 그러면 이거 발견할 수가 없는 건데. 그렇죠. 목이 안 마르니까 물도 안 먹을 거고. 네, 그렇죠. 이 운동하고 나서 급하게 느껴지는 갈증은 급성 탈수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만성 탈수는
체내 수분량이 3% 이상 그리고 3개월 넘게 지속적으로 부족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라면은 내 몸이 거기에 계속 적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목마름을 느끼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의 점도도 올라가게 되고 지속적으로 혈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혈관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만성 탈수는 내가 갈증을 못 느끼니까 내 스스로도 모른다. 그럼 무슨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검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돼? 사실 만성 탈수가 있는지는요. 얼굴만 봐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교수님 관상가도 아닌데 어떻게 얼굴 보고 얼굴에 나와요. 어떻게 알지? 아니, 보자. 네, 우리가 자, 얼굴에 나와요. 저희 중에 있나? 내가 약간 탈수인가? 저희 좀 보고. 근데 세 분 다 오늘 아침에 아주 생기가 넘치시는데 만성 탈수는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좀 돕고자 차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보시면은 금방 알아보시겠죠? 네네. 네, 얼굴 앞면 쪽에 홍조가 있는 홍조. 사진이 하나 있고요. 또 눈 밑에 다크서클. 그렇죠. 다크서클이 있고요. 김수용 씨. 또 코가 아주 빨갛게 된 딸기코가 있습니다. 자, 세 개 중에 어떤 이건 게 없다. 이건 없어. 만성 탈수를 다행이네. 시사하는 소견일까요? 딸기코 아니야, 딸기코? 저는 보니까 셋 다 할 것 같아. 다크서클일 것 같아요. 저도 다크서클. 나는 셋 다. 다크서클은 피곤한 거고 네. 딸기코는 왜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이 이거잖아요. 술은 탈수를 부른다고 내가 들었거든.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이거 아닌가? 세 가지 모두 다 만성 탈수를 설명하는 사진들입니다. 맞죠? 네. 세 가지 다야. 네. 이 만성 탈수가 지속되면은 뇌의 혈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사작용으로 모세혈관 쪽에 확장 작용이 일어나는데요. 네, 이와 같이 안면 홍조는 모세혈관 확장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가 봐. 두 번째가 야. 이제 딸기코인데요. 이 딸기코는 역시 뇌 쪽으로 가는 혈류량을 늘리기 위해서 가장 말초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코에 있는 모세혈관이 확장된 모습이죠. 이 다크서클은 이 혈액이 잘 돌지 않아서 이런 경우도 덜어 있지만 대개는 정맥혈이 확장되어서 정맥혈이 우렬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말초혈관 단계에서의 이완작용의 하나의 후유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다 만성 탈수의 소견입니다. 또 간단하게 혹시 내가 만성 탈수가 아닌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혓바닥을 보면 돼요. 혀를 이렇게 딱 내밀어 봤을 때 원래는 우리가 설태가 누구나 조금씩은 크게 되잖아요. 근데 만성 탈수인 사람들은 너무 이 열이 과도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 설태마저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경면설이라고 합니다. 보기엔 되게 예뻐요. 빨갛고 뭐 하나 껴있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만성 탈수의 하나의 증상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거울 보시잖아요. 거울 봤을 때 입김을 한번 확 불어보세요. 이게 상이 잘 맺히고 오래 가면은 내가 탈수 증상이 없는 거고 잘 맺히지 않고 빨리 없어진다고 그러면 혹시 내가 만성 탈수가 아닌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네. 우리 저희 꼬맹이가 저 밖에서 많이 놀고 오고 이러면 피곤해서 여기 다크서클. 얘 물을 좀 먹여야 되겠네. 그럼 이제 물을 좀 먹여야 되겠네. 만성 탈수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물 먹는 게 중요한데 그럼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자, 체중 65kg인 사람이 섭씨 29도에서 하루에 3리터의 땀을 흘리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 3리터는 먹어줘야지만 여름에 만성 탈수를 좀 막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3리터요? 3리터면 저는 걱정 없어요. 아, 그래요? 여름만 되면은 아예 그냥 아이스 커피 요만한 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사니까 충분히 저는 뭐 수분 섭취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뭐 음료수하고 해서 많이 먹죠. 3리터 먹죠. 저는 한 한 5리터 먹는 것 생수로 같은데. 한 2리터는 먹는 것 같아요. 생수만. 그러세요? 저는 음료수. 음료수. 네, 이온 음료 같은 정도면 거 달고 괜찮지 살아요. 괜찮죠? 이보은 선생님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요? 대부분 보면 우리 배동선 선생님이나 이재용 아나운서님처럼 네. 내가 액체는 마시는 게 맞아요. 뭐 물이잖아요. 음료수, 네. 아이스 커피, 네. 주스 이런 걸로 이렇게 난 물을 마시고 있다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이건 엄연히 따지면 물을 마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물이 섭취를 해서 수분 보충도 되지만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물인 줄 알고 나는 보충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 근데 그렇다면 진짜로 물이 얼마나 맛없어요. 그냥 물 3리터 먹으려면 지루해. 맞아요. 지루하지. 좀 냄새 나는 3리터를 어떻게 먹냐고요. 물 비린내가 나서 먹기가 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께 수분 섭취를 유도하기 위해서
과일수를 만들어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물을 미리 차가운 물을 좀 받아 두셨다가요. 거기에다가 이 엄지손톱 한 마디 정도 크기의 작은 과일 하나 정도를 썰어서 제철 과일 썰어서 넣어두고 한두 시간만 있어도 약간 그 향이 배어들거든요. 레몬이나 오렌지 같은 거. 그렇습니다. 물비린내도 없이 손쉽게 하루에 2, 3리터 정도의 물을 섭취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 레몬이 좋겠네요. 레몬차 같은 거. 레몬 좋죠. 차는 어때요? 차.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또 좋은 경우도 있고 안 좋은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여름철 만성 탈수를 예방하는 좋은 팁 한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진료 좀 떴어요. 어떻게? 자, 그러면 저기 앞에 있는 거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번 나가보실까요? 네. 그래서 탈수에 도움을 주는 네. 거 아닌 것을 아, 분류를 좀 이게 해볼게요. 탈수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닌 거를 네. 나눠놓으라 이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준비해 놨습니다. 아, 이거 생수는 한번 당연히 골라보시죠. 이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생수. 홍삼 이거 네. 없어 못 먹어. 우리 행복한 녹차. 아침에 네, 대표시니까 잘 좀 맞춰주세요. 보리, 네. 옥수수, 커피는 다 아닌 거. 넘기세요, 그쪽으로. 네. 아닌 것은 이쪽으로 놓겠습니다. 네, 옥수수, 옥수수는 차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나는 헛개 느낌에. 이거 좀 할게요. 술 먹고 좋아서. 네네네. 술 이건 먹은 당연히 다음날. 아니겠죠. 육전에 네. 레몬차. 옥수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옥수수는- 아니 옥수수차 전에 많이 우리 먹어요. 어렸을 때 옥수수차 먹었어요. 근데 그게 이뇨작용이 있어서 물에 수분을 뺀다는 얘기가 있어요. 옥수수차가? 네네네. 네. 그러면 절로 가자. 네네네. 옥수수차. 옥수수 수염차가 있고 옥수수 수염차. 옥수수차가 있어요. 어느 거? 아, 달라요? 네. 수염차. 수염차 빼. 옥수수 수염? 수염 빼. 수염 뽑는 건가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됐어? 됐어? 아, 네, 네. 네, 이거. 네,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마지막에 굉장히 잘 골라주셨는데요. 아, 그래요? 네. 자, 이 중에서 제가 조금 더 골라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홍삼. 이 녹차 빼겠습니다. 녹차 아니야. 녹차 빼고요. 녹차 빼야 카페인이 돼. 조금 있어. 그렇습니다. 녹차 네네네. 빼야 되고. 그리고 스포츠 음료 이거 빼겠습니다. 그래요? 스포츠 음료 빼야 좋은데, 하고요. 이거. 좋은데? 그 다음에 이거 홍삼물. 이건 괜찮습니다. 네, 이건 제가 욕심이 써먹은 건 아니고요. 네, 이 맛을 보면은 또 좀 확인이 되는데요. 그래요? 자, 농도 일단은 때문에 그러신가 보다. 아우, 맛있어. 네, 지금 골라주신 것 중에 이 옥수수 수염차 같은 경우는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렇게 곡물로 되어 있는 일반적인 차들, 이런 옥수수차라든지 헛개수차 같은 경우는 카페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의 탄수화물 정도만 들어있죠. 상당히 좋은 수분 공급의 원료가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홍삼물 맛을 조금 봤었는데요. 이 홍삼물 맛을 본 이유는 이 속에 당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좀 보려고 먹어봤습니다. 너무 달면 안 이 홍삼 가공된 물 중에서는 또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탈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이 수가 정도는 있는데요. 괜찮군요. 그렇습니다. 이쪽에 분류된 거를 대체적으로 보시면 좀 달짝지근한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녹차. 굉장히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하고요. 그쵸.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바로 이 스포츠 음료입니다. 그래요? 이 스포츠 음료 속에는 약 한 300에서 500cc 정도의 스포츠 음료만 섭취를 해도 각설탕을 5개에서 10개 정도. 10개 정도. 그렇게 많아. 우리가 믹스 커피 먹을 때 각설탕 한두 개 넣는 것도 두려워서 잘 못 넣잖아요. 이거 한 잔 드시면은 요 정도만 해도 각설탕 서너 개를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당분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몸에서 수분 소실이 일어날 수 있어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음료가 술 깰 때 좋구나. 네. 그래서 아주 과격한 운동을 할 때 손쉽게 칼로리를 섭취하고 손쉽게 이온을 섭취하고 싶을 때에만 드셔야지 평소 갈증 난다고 이걸 드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술이 나왔는데요. 아, 그거요? 네, 이재용 MC께서 잘 골라주셨습니다. 네. 여름철 더우니까 또 맥주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 맥주 같은 경우에는 이 분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 가수 분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분 소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주뿐만 아니라 맥주와 같이 시원하게 청량감을 느끼면서 먹을 수 있는 알코올성 음료들도 모두 다 만성 탈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요걸 요렇게 할 테니까요. 지금 TV 보시는 분들은 요거거든요. 탈수를 부르지 않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료. 네. 그렇죠. 요거만 사진을 한번 이렇게 딱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까지 기억하려면 힘들어. 옥수수 수염차 아닙니다. 옥수수 요거 기억하려면 힘들고 요거만 딱. 네. 예. 좋습니다. 요거까지 하면 헷갈린다고 우리가. 네. 자, 하나, 둘, 셋, 찰칵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만성 탈수를 예방하는 좋은 물과 아닌 물 알아봤는데 아니 차 박사님 근데 물 생수 먹을 때도 그냥 먹는 것보다 방법이 좀 있다면서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맛없는 음식 먹을 때 뭐가 안 됐다 그러죠? 간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예, 여름철에 물 드실 때도요. 약간의 소금을 넣어서 간을 해서 드시면은 땀으로 배설되어 있는 그 몸속의 전해질을 소금이 보충해 주니까 이렇게 살짝 소금 간을 해서 드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소금간 살짝 하면 좋다고요. 그러면 네. 또 모 선생님, 한의학적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한의학에서 일단 탈수가 왔을 때 이 침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침을 어떻게 삼키냐 이거를 엄청 중요시하게 보는데요. 아까 또 맛있는 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맛있게 먹으면서 침까지 많이 생성될 수 있는 차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오미자차를 드시면 맞아. 도움이 되거든요. 오미자차 좋아. 근데 네, 여기서 네. 중요한 거는 아까 당분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미자청은 안 돼요. 오미자청이 아니라 진짜로 오미자 과실을 오미자를. 말린 걸 가지고 그냥 우려낸 물로 거. 달여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시큼합니다. 네. 그리고 이 시큼함이 유지되는 건 5분 정도만 달였을 때 그게 넘어가면 쓴맛이 나요. 살짝 달여서 마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신 걸 먹는 이유가 신 걸 먹었을 때는 우리 몸에서 이렇게 침이 타액이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미자차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침에 또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다음에 네. 침을 좀 더 많이 나오게 하는 지압법 같은 것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우리 또 여름철 뇌졸중 원인이 되는 이 만성 탈수를 이겨낼 수 있는 지압법 한방과에서 준비해 왔습니다. 네. 진료주 떴어요. 네. 지압 혈자리 두 군데인데요. 우리 얼굴 쪽에 있는 혈자리들이에요. 교수님 이거 잠깐만 좀 잡아주시겠어요? 얼굴을 누르면 침이 나와요? 우리 그런 줄 침이 알아요. 분비되는 침샘이 세 군데가 있는데 대표적인 볼에 있는 또 뭐 이하샘이 있고 선하샘, 악하샘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요. 이제 거기를 한 번에 자극을 해줄 수 있는 혈자리들이에요. 하나는 지창혈이라고 그래서 여기? 입술 끝쪽에 있는 혈자리 하나, 여기 꼬리. 하나는 우리 오, 턱, 진짜 침 나온다. 예, 이렇게 각진 곳이 나오네, 있잖아요. 네, 요 각진 곳 혁거혈입니다. 여기 지창혈과 혁거혈. 침 두 나와. 군데를 맞아요. 지금 이렇게 신기하네. 따로 눌러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네. 이 두 군데를 이렇게 일단 엄지손가락으로 네. 턱 끝에 각을 잡고요. 입술을 이렇게 찢듯이 옛날 학교에서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잡아서. 네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양쪽을 같이 하면 사실 입술이 좀 찢어지다 벌어지다 보니까 힘들 수가 있어요. 한쪽씩 여기를 한 30번씩 이렇게 눌러보세요. 아니 옛날에 우리 선생님이 좋은 일 하셨네. 이렇게 했잖아. 침 많이 뱉는 친구들 이렇게 잡았잖아요. 에이, 그래서 이렇게 좀 자극을 해주시면 반대쪽으로 침이 고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이 침 고였다고 뱉지 마시고요. 절대로 귀한 거니까 무조건 삼켜주셔야 한다. 얼굴에 이렇게 해서 지압하면 되는구나. 네. 예. 침이 돌아야 탈 수 없다. 그리고 예. 예전부터 어른들 그랬다고 고치법이라고 그래서 일어나시면 혀가지고 맞습니다. 고침법에 이빨 치아도 이렇게 부딪혀주고 그다음에 네네. 고침을 좀 삼키라고 맞아. 했어요. 예. 자, 여름철에 더 위험하다는 뇌졸중의 위험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걸 좀 예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특히 더 위험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평소에 저혈압을 앓으시는 분들은 여름철에 혈압이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나 저혈압인데.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오랜 시간 앉아있다 일어날 때 갑자기 핑 도는 어지러움증을 느끼는 평소 저혈압을 겪는 분들 물론 조심해야 되는데요. 오늘 더 조심해야 될 분들은 사실 고혈압 환자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고혈압이면 혈압 떨어질 일도 없는데 왜 조심해야 되냐면요. 이 고혈압을 앓으시는 분들은 여름철이 되면은 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동맥경화로 발전되어 있는 혈관들이 수축과 이완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겨울철에는 또 수축이 되고 여름철에는 이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혈압도 조금씩 조절되고 자율신경에 의해서 혈압 또 혈관의 수축과 이완이 조절돼야 하는데 고혈압을 오래 앓으신 분들은 이런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여름철에 이 탄력을 잃어서 머리 쪽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고요. 실제로 이 여름철에 냉방병이 잘 올 수가 있는데요. 실내외 기온 차이가 클 때 이 고혈압 환자들은 훨씬 더 심한 혈압 차이를 겪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름철 뇌졸중에 조심해야 하고
여름철에 고혈압 환자들이 혈압이 조금 떨어지는 변화를 겪는다고 하더라도 절대 혈압약을 끊지 않아야 되는 것도 혈관의 탄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니까요. 잊지 마시고 혈압약은 꼬박꼬박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혈압약 먹어야 되는구나. 네,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뇌졸중 오는 거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잖아요. 진짜요? 제 한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인데요. 일단 막 머리에서 쥐나는 것 같고 내가 막 뇌졸중이 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 일단 거울을 하나 준비해 주세요. 거울을 보고 혓바닥을 이렇게 메롱 해보는 거예요. 정상적이라고 그러면 혀를 내밀었을 때 일자로 나와야 되잖아요. 하지만 뇌졸중이 오려고 하는 신호가 있을 때는 혓바닥이 그래요? 한쪽으로 힘이 없는 쪽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휘게 됩니다. 차 박사님, 전조주장이 있었으니까 한번 혀 한번 내봐요. 전 지금은 건강하죠. 건강하다. 네, 아주 정상입니다. 네. 이거 메롱도 자주 해봐야 되겠다. 진짜로 이게 좀 불안하다 싶을 땐 메롱을 해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평소에 챙기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목 근육이에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이 목 근육을 이게 목숨 근육, 목숨의 길이다. 이 목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뇌로 올라가는 혈관은 결국에 다 이 목을 통해서 올라가요. 근데 목에 있는 근육이 땅땅하게 뭉치거나 여기가 이렇게 풀어지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 혈관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뇌로 올라가는 영양소가 적어져서 뇌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뇌졸중의 위험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 등에 이제 거북이 등딱지들 되잖아요. 목하고 어깨 근육 뭉치면 이게 이제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병원에서 얘기들을 합니다. 네. 그렇죠. 실제로 이 어깨 통증, 승모근 이런 뭉침들이 있는 사람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뇌경색이 올 확률이 25%나 높다고 합니다. 진짜. 그러면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네요. 풀어야 되죠. 풀어줘야 되겠네요, 다. 네. 그죠? 이게 대부분 이제 어깨 쪽이 뭉치면 방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풀리겠지 하면서요. 대부분 보면 이제 대리나 과장급은 좀 괜찮은데 이제 제 주위 환자들을 보면 이제 부장급 이상 이제 임원분들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많이 또 스트레스도 많을 것 같고 뭉쳤을 때 말씀드려요. 마사지를 받건 나와서 치료를 받건 제발 신경을 써달라 하는데 신경 못 쓰고 방치했다가 시간 지나서 진짜로 병원에 실려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니까 평소에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게다가 또 혈압 높으신 분들도 워낙 많으시잖아요. 혈압 높으신 분들이 특히 이 승모근이라든지 목이나 어깨 쪽 근육이 뭉쳐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쪽을 풀어주는 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주면 돼요? 그것도 해법도 좀 주셔야죠. 일단은 스트레칭을 좀 하시면 되는데요. 여름철 도움이 될 만한 스트레칭. 모사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협진이야? 협진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양한반 협진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둘이서 같이 쌍방이네. 대화를 나눠보다 보니까요. 저도 뇌졸중 환자분들한테 근육 풀어주는 방법을 위해서 스트레칭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무사연 한의사 선생님께서도 비슷한 처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결국에 느낀 게 우리 몸은 하나잖아요. 그렇죠. 양방이 됐든 한방이 됐든 결국에 풀어주는 근육 방법은 이름은 달라도 방법은 비슷하더라고요. 양방 한방의 협진. 이거 좋아. 이렇게 대화합하는 분위기 있어요. 이럴 때 나가서 하다 한번 보면 해볼까요? 네, 자, 받아볼까요? 네. 네. 이게 스트레칭이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그냥 어려워요. 하면 그렇죠. 된다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꼭 해보긴 해봐야 자, 먼저 되는 우리 준비 동작 먼저 좀 해볼까요? 네. 가볍게 목을 좀 왼쪽으로 한 서너 번 정도 돌려주시고요. 자, 오른쪽으로도 서너 번 정도 편안하게. 우리 평상시 하던 건데, 이게. 그렇습니다. 네네. 어깨도 이제 좀 풀어줘볼까요? 네, 어깨도 편안하게. 오, 시원하다. 시원하죠? 이거만 벌써 해도 이거만 해도 이거만 풀리는 해도 느낌이 시원하다. 드실 텐데요. 시원한데요? 네.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이완 상태가 되었다면 네. 이제 고개를 이용해서 옆으로 꺾어줄 건데요. 이 손을 붙들고 반대쪽으로 살짝 넘겨주십니다. 네, 모사 선생님께서는 뒤쪽 동작도 한번 뒤쪽으로. 보여주시죠. 여기가 중요한 넘기시면서요. 거니까요. 살짝 고개를 앞쪽으로 숙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당겨주시면은 이 승모근과 또 뒤통수 아래쪽에 있는 후두 하근을 동시에 스트레칭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5초 정도 자세를 유지하시고요. 편안하게 다시 제자리로 했다가 자, 반대쪽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반대쪽도 옆으로 넘기면서 살짝 앞으로
쭉 당겨주시는 겁니다. 네, 많이 당기시죠? 네. 아마 이 아침부터도 잠을 잘 못 주무신 분들이 많이 뭉침을 경험하시고 계실 텐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운동 한번 해주시는 것도 스트레칭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옆으로 잡고 네, 쭉 당겨주면서 고개를 살짝 숙여주시면 네, 승모근과 후두하근을 다 같이 스트레칭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네. 시원해졌다. 네, 아주 좋습니다. 비싸게 좀 마사지 샵에 가서 받으실 필요 없이 자가적으로 매일 아침에 이런 운동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시원하네요. 네, 시원하시죠? 예. 네, 여기에 더해서 제가 이제 준비해 온 거는 항상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말초신경이 죽어간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초신경이 죽지 않도록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말초신경 손끝 박수법을 좀 준비해 왔어요. 네. 항상 이렇게 손끝 말 그대로 박수를 치는데요. 손끝 끝단이 계속 자극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이게 하나의 또 진단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치면서 눈 감고도 한번 해보세요. 눈 감고 하더라도 이게 원래 우리가 메모리가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잘 맞아야 되는데 그렇죠. 뇌졸중이 오려고 하면 이게 또 이렇게 잘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뇌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잘 맞지가 않게 되니까 평소 관리도 되면서 진단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한번 시켜봐야 되겠네요. 너무 좋죠. 눈 감고 이거 맞나 안 맞나. 네. 전두엽 기능과 손의 기능을 다 측정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고. 이게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 이거 잘 안 맞는 분들 많아요. 손끝 박수. 벌써 뇌혈류가 좀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럼요. 네, 머리가 좀 맑아지는 것 같은 느낌. 전기가 찌릿찌릿하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하고 지압법, 손끝 박수까지 알아봤습니다. 들어와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오, 이런 게 개운해. 틈틈이 해주면 좋으니까. 네. 예. 이거 저희가 그래서 정리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네, 운동 처방법입니다. 저희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목 스트레칭인데요. 한쪽 손은 허리 뒤쪽에 대시는 게 좋고요. 또 한 손은 머리 쪽에 대신 다음에 옆쪽으로 하시면서 앞으로 쭉 한번 늘려주세요. 물론 한쪽만 하시는 것보다 양쪽을 다 해주시는 게 좋으니까요.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수시로 반대쪽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동작은 승모근과 후두하근 스트레칭에 도움이 되니까요. 지금 TV 보시면서 가볍게 한번 따라해 주시면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좀 모델이 잘하고 있죠? 너무 잘하시네요. 굉장히 시원합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사까지. 언제 다 찍으셨어요? 6시 반에 와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TV 지금 같이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앉아서 그냥 TV 보면서 이렇게도 하시고 가볍게. 네. 이렇게도 좀 하시고. 네? 그러면 시원하고 좋죠. 스트레칭이 참 좋은 거예요. 맞아. 그 뇌졸중에 대해서 장혜인 아나운서는 특히 궁금했던 점은 없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친구 아버지가 뇌졸중이었는데 알고 보니 할아버지도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전이다 아니다 좀 얘기가 가족력이 있어서. 있느냐. 네네. 궁금해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은 유전은 없습니다. 뇌졸중에 유전은 없는데, 근데 방금 또 이재용 MC께서 말씀하신 가족력은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 가족으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식생활에 대한 습관도 다 공유하는 것이거든요. 아버지가 짜게 먹으면 나도 좀 짜게 먹을 가능성이 많고, 또 부모님이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나도 그 병을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많죠. 이런 요인들이 뇌졸중으로 이어지게 되니까요. 직계 가족분들 중에서 뇌졸중이 있다면 1.5배에서 2배 정도까지는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걸 가족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 내가 이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잘 관리를 하는 게 사실 뇌졸중을 뭐 치료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또래 주변에서 보면은 자꾸 이제 두통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도 쪽골치 아프다고 그래요. 네, 맞아요. 대표적인 이 전조 증상이 두통인데 일반적인 두통이 다 뇌졸중이 오는 건 아니고요. 진짜 자기가 살면서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두통. 우리가 벼락 두통이라고 그래요. 갑자기 쫙 오거든요. 이런 두통이 있다고 그러면 응급실에 빨리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두통의 빈도수가 자꾸 좀 이렇게
잦아진다. 네, 그리고 강도가 점점 세진다. 네. 이러면 혹시 뇌졸중이 아닐까 그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마비는 어떤가요? 사실 살해자분께서도 마비가 한쪽에 그렇죠, 왔다고 그렇죠. 했는데 네. 이게 전조 증상인지 일반 마비인지도 구분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일반적인 마비라면은 그냥 온몸이 축 처지는 방식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죠. 좌우의 구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뇌졸중 때문에 발생하는 마비라면 반드시 한쪽에 방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른쪽 팔이라면 오른쪽 다리가 같이 마비가 오는 거죠. 아주 드물게는 연수 쪽에 뇌경색인 경우에 얼굴과 팔은 방향이 다 반대일 수는 있지만 대개 이 몸통 부분에서는 항상 같은 방향의 일측성으로 발생하는 마비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병원에 오시면 많이 하셨을 텐데 원래는 우리 손가락을 이용해서 한번 잡아보세요 하는데 집에서 젓가락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뇌졸중이 오기 시작하면 한쪽은 이렇게 잘 잡질 못해요. 한쪽 손에 힘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이 세 손가락입니다. 엄지, 검지, 중지. 이거 잘 짚질 못해요. 이게 잘 안 짚힌다. 그러면 조금씩 이상이 오고 있다라고 의심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뇌졸중 왔을 때 뭐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 말이 어눌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차 아까 박사님은 차 어눌했다고 선생님께서 했잖아요. 이 언어마비 증상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이 좀 어버버하게 나오는 구음 장애도 있지만 실제로는 단어 자체가 기억이 나지 않고 문장의 흐름을 구성할 수 없는 실질적인 언어마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한 단어 이름이 뭔가요라고 물어봤을 때는 아까 차 교수님처럼 차윤환 뭐 또는 모사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까지는 쉽게 될 수도 있는데 조금 길게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은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은 보통 집 주소를 한번 내보십시오라고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마포구 상암동 몇 번지 이런 식으로 또박또박 말씀을 하실 수 있으면 없는 거고요. 그 말문의 흐름이 막히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단어가 기억나지 않아서 제대로 말을 시작할 수 없는 상태라면 반드시 언어마비라고 생각하고 검진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근데 검진 받을 때 뇌졸중 검사할 때 MRI 뭐 이런 거 하는데 그게 비용도 비용이고 번잡스럽고 이렇더라고요. 맞아요. MRI 일단 비용 비싸고 CT 같은 경우는 방사선 때문에 주변에 결혼한 이제 가임기 친구들은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MRI나 CT 말씀하신 대로 비싸고 방사선의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근데 경동맥 초음파는 정말 이 15분도 안 되는 아주 간단한 검사 방법으로도 뇌로 올라가는 주요 혈관인 경동맥에 얼마나 많은 동맥경화가 있는지 매우 손쉽게 알아볼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비용이나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MRI로 따지면은 비용이 거의 적게는 5, 60만 원 이상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경동맥 초음파 같은 경우는 한 5분의 1 정도의 가격이면은 검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음식 치료 한번 들어가 봐야죠. 너무 좋아요.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 요리는 뭐가 있을까?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네, 말씀하세요. 네. 아니, 말씀하십시오. 아, 그럴까요? 아니 우리가 보통 오늘 내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내일 내 몸이 어떤지를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음식이야말로 건강 척도를 재는 그런 하나의 치유 방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제철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요하죠. 같아요. 식보라고 그랬어요. 먹는 게 보약이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50견에 관한 또 음식 해주셔서 반응이 뜨거웠잖아요. 자, 이번 주는 과연 어떤 재료로 어떤 요리 해줄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재료는 제가 추천을 해봤는데요. 왜냐하면은 주위에서 자꾸 여쭤보세요. 건강에 좋은 거 좀 뭐냐. 근데 저도 이제 아파보고 나니까 건강에 좋은 게 이 뇌졸중에 좋은 게 뭘까를 찾아봐서 제가 오늘 그 재료를 가지고 이보은 누나한테 부탁을 해봤습니다. 자, 재료 공개합니다. 호박이 있고. 단호박, 네. 표고버섯. 네. 아니, 뇌졸중 하면은 뭐 오메가3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죠. 단호박이요? 의외네요, 또.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오늘 내용사 아셨겠지만 혈관이거든요, 혈관. 그런데 이 단호박은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있어요. 일단
단맛이 살짝 있잖아요. 네. 요것도 스트레스에 좋고요. 그다음에 그 속에 있는 베타카로틴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비타민 A로 바뀌면서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는 활성산소를 없애줍니다. 결과적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우리 몸속의 혈행을 잘 돌도록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좋아하는데. 체내 신경 조직도 강화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단호박입니다. 네, 근데 이 단호박은 붓기 뺀다고 많이들 네, 드시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뇨작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붓기를 빼는 거지 물 빼는 건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뇨작용이 있는 게 아니라 몸속에 있는 붓기, 즉 우리 몸에 필요 없고 혈관 그 흐름을 막는 부종을 빼주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단호박 맛이 달잖아요. 네. 이 단 게 뇌로 올라가게 되면 쾌락 중추를 자극을 해서 우리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분비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뇌의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켜주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뇌가 사실 포도당을 제일 많이 필요로 해요. 근데 이 단맛이 들어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우리 몸의 혈당 수치가 올라가면서 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뇌가 기분이 좋아지게 되고 뇌의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겁니다. 또 버섯도 뇌졸중에 좋다는 얘기도 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이 여름철에 우리를 괴롭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불면증, 그리고 수많은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성 질병들이 있는데 일단 버섯이 이걸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버섯, 특히 이제 말린 버섯은 그 속에 비타민 D가 있는데요. 이 비타민 D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잠을 잘 잘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버섯 속에 있는 다당류는요. 여름철에 떨어진 면역력을 올려서 항바이러스, 항세균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어떤 질병을 막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런데 버섯이 워낙 건강에 좋다 보니까 혈관에 대한 얘기들은 잘 못하는데요. 혈관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버섯의 몸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콜레스테롤 떨어뜨려주고요.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비만과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버섯의 90% 이상은 수분이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 두 가지가 혈관을 깨끗하게 치워주는 청소부 역할을 하죠. 결과적으로 혈관에도 도움이 되니까 진짜 버섯은 몸에 정말 좋다고 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우리가 다 알겠는데 밥은 언제 먹냐고. 자, 지금부터 여름 뇌졸중에 좋은 표고버섯과 단호박으로 어떤 요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표고버섯하고 단호박 두 가지를 다 이용을 해서 버섯 단호박 조림을 하려고 하는데요. 맛있겠다. 이제 지금까지 뇌졸중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조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짠맛이 도드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짠맛 없이 진짜 예방에 아주 좋은 건강한 음식으로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저 표고버섯 기둥을 물에다 담궈놨어요. 네. 이거 언제 쓰는 거예요? 이제 곧 쓸 건데요. 바로 요게 오늘 요리의 비법이에요. 이게? 네. 조림을 하실 때는 항상 이런 방법으로 육수를 만들거나 아니면 물을 만드시면 굉장히 좋은데 기둥을 버리면 안 제가 되는구나. 일단은 이게 가시 굉장히 활짝 펴 있는 표고버섯 준비했거든요. 요거를 기둥을 이렇게 좀 잘라내세요. 잘라내고 밑둥만 살짝 없애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씻어서 뭐 찢으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요거는 우리가 다 먹잖아요. 그래서 요거 그냥 찢어서 요런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물을 나중에 양념장 쓸 육수 밑국물로 하시면 되겠어요.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표고버섯은 큰 것은 그냥 이렇게 한 4등분 정도 하시고요. 4등분. 작은 것은 한 2등분 정도 하시면 되는데 또 아까 비타민 D 말씀하셨잖아요. 비타민 D가 사실은 말린 버섯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린 버섯이 있으면 집에서 말린 버섯 이용하셔도 괜찮은데 저는 또 식감이 좋으려니까 이렇게 생버섯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같이 쓰셔도 괜찮겠어요. 근데 표고는 그렇고요. 단호박은 여러분 까보셨어요? 얼마나 단단한지? 까다가 호박 주고 워낙 좋아해서 손 다쳤어요. 보통 이제 단호박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요거 하려면 남편 부르죠. 좀 잘라달라고. 근데 이제 남편 없을 때는 저희가 잘라야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스팀 타올 하나 준비하세요. 스팀 타올 아주 뜨겁게 준비해서 살짝 덮어놓으세요. 한 3분 정도만. 그러면 은근하게 요게 겉표면이 약간 물러지거든요. 그럴 때 썰으셔도 괜찮고요. 아유 무슨 스팀 타올에 그냥 전자레인지 하지. 그럴 경우에는 위에다가
물을 한번 묻힌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에서 2분만 하시면 겉표면이 약간 물렁해지거든요. 그럴 때 썰으시면 굉장히 손쉽게 썰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꿀팁이에요, 꿀팁. 네. 좀 다친 분들 많으세요? 저 많아요. 네, 맞아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썰어놓은 단호박은 우리가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좀 썰어주세요. 네. 이렇게 숭덩숭덩 썰어주시고요. 요거는 뭐 나중에 안에 들어가서 조림으로 다 익혀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어도 괜찮고요. 네. 저는 뭐 요거 한 반 정도 더 썰어서 이렇게 바로바로 그러니까 바로 조림이 되게끔 좀 일찍 조림이 되게끔 이렇게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됐으면 요거를 제가 한번 볶아볼게요. 아까 우리 차 박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단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 많기 때문에 비타민 A 생성이 잘 된다. 네. 그러려면 요거를 기름에 조금 지용성으로 볶아서 쓰는 게 좋다 했거든요. 아까 이 단호박이 잘 안 익는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잘 익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조림을 하실 때는 일단 식용유를 좀 두르고요. 네. 네. 달군 다음에 이 단호박을 먼저 좀 볶아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익혀지는 게 빨리 익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조림이 그만큼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네. 요거를 좀 이렇게 볶아주시고요. 네. 근데 오래 졸여야 하나요? 네, 좀 어때요? 볶아주세요. 볶아주실래요? 오랫동안 졸여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진 네네. 않고요. 이건 딱 10분만 졸이면 되는데요. 10분 정도만. 요게 지금 한 5분 정도만 일단 볶아요. 네. 볶고 난 다음에 요 볶을 때 저희가 요 표고버섯을 같이 넣습니다. 이렇게 같이 넣고 그다음에 이제 조림장을 준비를 하는데요. 제가 여기 표고버섯, 그러니까 버섯 표고버섯에 들어가는 채소는 요 양파하고 대파 대파하고 준비하셨네요? 그다음에 붉은 고추만 홍고추. 준비를 했거든요. 네. 여기에다 이제 양념장을 넣을게요. 양념장 이렇게 간장 넣고요. 계속 볶아주세요. 그다음에 다진 마늘도 넣고 볶아주세요. 네. 자, 이거 잘 볶으셔야 집에 가서 사랑받아요. 네. 집에 많이 가서 볶아주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자, 여기서 마늘 넣었을 때 요 양파도 같이 넣고 볶아주세요. 그래서 단맛이 조금 올라오게 이렇게 네네. 준비를 해주시면요. 근데 이렇게 단맛이 올라올 때 이렇게 지금 한번 기름에 볶았기 때문에 단호박을 훨씬 더 폭신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폭신하게 만들려면 바로 요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간장을 적게 넣은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왜냐하면 간장을 저희가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나트륨이 너무 많이 섭취가 되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좋은 거는 이 단호박이 칼륨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를 바깥으로 빨리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버섯 우린물을 같이 넣으세요. 이때 필요하구나. 기둥, 이제 설명을 우린물을 할게요. 지금 넣습니다. 이렇게 넣는데 이 기둥을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안 버리겠지. 저도 얼마나 좋은 안 건데. 버려요. 같이 볶을 것 같아요. 같이 볶아요. 역시.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볶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일부러 버섯 우린물을 넣기 때문에 뚜껑을 좀 덮어주는 게 좋거든요. 뚜껑을 덮어서 한 10분 정도만 끓여요. 끓이고 나면 이 옆에 보세요. 바로 그렇게 이렇게 아주 맛있는 조림이 됐죠. 네.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완전히 숨이 죽었잖아요. 네네. 숨이 죽어서 양념장이 다 됐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남은 것만 집어넣으면 돼요. 바로 대파, 홍고추, 네. 대파, 홍고추, 그리고 참기름 좀 주실래요? 아, 그럴까요? 네. 아우, 맛있겠어. 벌써 향이. 참기름하고 그다음에 깨소금, 깨소금. 이렇게 넣고요. 맛있겠다. 그다음에 요거는 사실은 안 넣어도 되는데 우리 차윤환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딱 요렇게만 주면은 안 달다고 잘 안 먹더라고요. 네. 애기 입맛이라. 네. 이런 분들한테는 올리고? 꿀이나 아니면 올리고당을 조금 올리고당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볶아요. 다 됐어요. 우리가 간장 적 들어가서 나트륨이 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조리 시간이 짧잖아요. 네. 탈수 금방 걱정이 없네. 되는 그리고 아까 버섯 우린물이 이렇게 흥건하게 좀 있기 때문에 조림 자체가 굉장히 먹을 때 부드러우면서도 이렇게 먹을 때 식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요리하다가 탈수 현상이 일어나요. 아니,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이거 조린다고 앞에서 30분, 40분 있으면요. 네. 하다가 화나요. 이걸 왜 해야 지금 화 안 되겠어? 났죠? 화 나기 전에 끝났죠? 금방 끝났잖아요. 이게 바로 이보은 쌤의 장점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한번 제가 앞에다 네. 놨거든요. 잡숴 보시고요. 요거는 우리 맛도 있으면서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네. 되면 얼마나 좋겠어. 아이고. 야.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잠깐만, 요거 드시기 전에 입에 있으면 말 못 하시니까. 네네. 이거 어떻게, 네네. 요게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야, 근데 버섯 호박. 아까 전부터 이 스튜디오 냄새가 너무 좋았는데요. 네. 지금 바로 제 코앞에 놓고 보니까 정말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이 짜지 않을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맛있어. 네. 와, 간이 딱 돼. 아니, 딱 맞죠? 어머, 식은 것도 맛있잖아요. 막 한 거는 더 맛있어요. 정말 오 끝내줍니다. 맛은 어떠세요? 정말 야 맛있어요. 여러분 꼭 해드시기 네. 바랍니다. 야, 이거 식감이 장난이 아니네요. 식감이 좋죠. 네. 네. 소고기 맛. 그쵸. 소고기 맛이 나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단호박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살캉하게 한번 볶은 다음에 졸였기 때문에 훨씬 더 맛이 괜찮아요. 네. 아, 맛있다, 맛있어. 아까 전에 칼륨 말씀하셨잖아요. 네, 정말 여름철에 너무 많이 땀을 흘리시는 또 농촌 지역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나 밭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나트륨 섭취가 또 필요하기도 하지만 네. 대부분의 도시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칼륨을 같이 드셔주시는 게 너무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버섯이랑 단호박에 이 조림 네. 양념이 쏙 뺐어요. 그렇죠. 쏙 뺐죠. 그렇죠. 네, 간장도 많이 안 네, 넣는 그런데다가 지금 버섯 우린 물 자체를 가지고 양념을 했기 때문에 버섯이 갖고 있는 모든 영양소는 밀집해서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국물까지 같이 밥이랑 비벼 드실 수 있는 그런 아주 맛깔스러운 메뉴입니다. 저는 맨날 다니면서 이 버섯하고 단호박이 좋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려가지고 밥 먹고 다녔거든요. 진짜? 그런데 이거 안 하고 이제 앞으로 이거 먹을래요. 이거 말린 훨씬 것도 맛있죠. 괜찮아요. 표고버섯 말린 것도 요거 의외로 비타민 D 많이 있어서 근데 말리시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주의점이 뭐냐면 마른 팬에 한번 덕음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훨씬 더 고소하게 맛있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간식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먹을만한데요? 요것도 그렇죠. 단호박 말린 거 얼마나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먹을만해. 그리고 단호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 것으로 말리는 게 아니라 한번 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슬라이스를 해서 말려주셔야 되는데 꼭 우리 요새는 왜 식품 건조기에다 많이 말리시잖아요. 네네, 그쵸. 근데 말리시고 난 다음에 꼭 마지막에 햇빛에서 한 20분 정도 꼭 이렇게 노출시켜서 다시 한번 말려주시면 네. 비타민 D 생성도 된다고 하니까요. 말리실 때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름철 뇌졸중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네. 저 의사 선생님들이 주신 행복진료실 전문가들의 솔루션 다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료소 여름 뇌졸중 탈출법입니다. 첫째, 탈수를 막아라. 하루에 3리터 이상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고요. 목 근육을 반드시 여러분 스트레칭 하듯이 풀어주시면 고맙겠고요. 열대야 극복에 7시 이상 꿀잠 중요하고요. 끝으로 버섯과 단호박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예, 요게 핵심이었습니다. 네. 네, 탈수 막는 거, 네. 스트레칭 하시는 거, 또 이렇게 좋은 네. 몸에 너무 도움이 되는 맛있어요. 음식들 네. 하시는 거. 네. 또 여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씩만 거들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 중풍은 스트레스 50%, 체력적인 거 50%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올 것 같을 땐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중풍을 예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여름철 뇌졸중 예방하기 위해서 나의 건강 데이터를 잘 수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혈압을 앓고 있다면 여름철이 됐을 때 혈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전날 회식을 했다면 오늘 아침에 혈압은 어떤지, 또 당뇨를 앓고 있다면 아침에 혈당은 어떤지 주기적으로 측정해 보시고요. 탈수에 빠지지 않도록 수분 섭취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금요일 행복한 아침 행복진료실 오늘 진료 여기까지고요. 각자 병원에 가서. 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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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채널A와 동아일보, 코리아 서프리그가 어제 동아일보 충정로 사옥에서 서핑 프로리그 출범 및 서핑 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서핑은 내년 도쿄올림픽, 2024년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는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대표로 나설 수 있는 선수를 육성하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우리나라 서핑 인구는 40만 명으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서핑 문화의 대중화에도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이번 주말에는 요즘에 동행 세일 기간이잖아요. 네, 네. 가까운 전통 시장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경제도 한번 살리고 알뜰한 쇼핑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